안녕하십니까. 김나군의 두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좀 격한 퍼포먼스를 한 것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우리 의대생과 전공의 선생님들의 심정일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환자를 진료하고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던 우리 학생 선생님들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들 정말 책을 찢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싶을 겁니다. 저도 이런 심정인데 우리 후배님들은 어떨 심정일지 상상이 안 갑니다. 어, 이 의료 사태, 정부의 농단으로 인해서 벌어진 이 의료 사태가 벌써 반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고 제 주변에도 많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지만 실제로 언론에서는 엠바고를 걸었는지 거의 이런 의료 사고라든지 이런 국민들의 사정에 대해서는 보도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이 현 사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들려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근본적인 핵심, 이런 우리나라의 의료의 특수성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 의료라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그런 일종의 서비스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관광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이런 부가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가치를 더 상대적으로 늘리고 또 다른 나라 또는 세계와 경쟁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뭐 K-팝인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없던 가치를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수출 이제 우리가 뭐 무역 수출을 하듯이 이런 재화를 늘릴 수 있는 시스템인 반면에 우리 이 의료라는 시스템은 한정된 이 수요와 공급 안에서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분배를 하는 형식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이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간단해요. 우리나라 이 5천만 국민의 건강 지수가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뭐 10%는 이제 환자가 되고 그 중에서도 또 10%는 중환이 되고 그 중에서도 뭐 몇 프로는 뭐 아주 초응급 상태다. 뭐 이런 이제 분류를 통해서 한 일정한 TO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일정량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 수요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이제 지금 정부의 의견대로 의사를 늘려서 그 수요를 담당을 한다. 또는 이제 뭐 지금까지 해왔듯이 이런 적절한 의사의 분배 그리고 또 이 전공의의 희생, 인턴과 레지던트 선생님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제어를 한다. 또는 이제 이 수요에 대한 해결을 한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끝까지 이 악물고 고집을 하고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정부의 이 고집대로 만약에 의사의 수를 늘리고 그리고 또 필입회 필수 의료 패키지와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간호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의료에 대한 수요를 다른 여러 가지 공급을 늘려서 해결을 한다라고 하면 아주 그럴싸하게 들리겠지만 해결이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우선은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저도 최근까지 대학병원에 있었고 그 현장을 직접 체험을 하고 그 현장에서 발을 담그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아주 훌륭하게 잘 지탱이 되고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뭐 OECD 하는데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거의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누리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대학병원에서의 전공의와 인턴 선생님들의 희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세계 어느 나라도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수학 능력 시험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만 모아서 그 인재들을 또 가장 뛰어난 의료 학문을 통해서 길러낸 그런 인재들을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또 가장 노동 시간이 길고 또 노동 강도가 강한 의료 현장에서 버티게 했으니 이런 의료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최저 시급도 안 되는 저페이를 통해서 이 의료 시스템을 유지를 해서 그런 겁니다. 아슬아슬하게 버텨오고 있는 이 의료 시스템을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방에 그냥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왜 버티고 있었느냐? 너희 의사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지금 그 헛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우리나라 의사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좋은 방안이 있는데 왜 다른 나라는 이 방안을 안 합니까? 그러면 역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미국이니 뭐 영국이니 일본이니 뭐 중국 이런 우리나라보다 더 국력이 센 나라들에서 왜 이런 방안을 안 합니까? 그 나라 그 나라에 있는 정부 강요들이 이런 정보를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왜 안 하는 겁니까? 단 한 가지예요. 이렇게 일할 의사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의사 숫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뛰어난 인재들 모여서 이 뛰어난 인재들이 정말 최저 시급도 못 받고 그것도 열정을 불살라서 환자를 살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의료 시스템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감히 제한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의 제안대로 그렇다면 좋다. 그러면 3,000명에서 5,000명을 늘려보자. 그러면 단순한 논리로 이제 그래 5,000명이 되니까 일이 더 분산이 되고 의사들끼리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서로 힘든 일을 하려 하고 서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할 거다. 달려붙을 거다. 필수 의료 특히나 중환자 의료가 중환자에 대한 그런 의료 시스템이 좀 더 공급이 많아질 거다. 단순히 뭐 무슨 어디 이제 마치 이거는 뭐 제가 뭐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 노가다 시장에서 이제 노가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막노동 하시는 분들을 공급을 늘려서 막노동 더 힘들고 위험한 일, 뭐 정말로 무거운 쇠파이프 들고 위험하게 막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시킨다 이거예요 지금. 이거는 진짜 어디 일제시대에서도 안 할 이 발상을 지금 이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군들을 상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지금까지 이래 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장 뛰어난 인재군들을 모아가지고, 지금까지 이, 벼랑에서 가장 위험하고 힘든 일을 시키고 있다가, 그걸 이제 그게 조금 삐끗하니까 그러면 좋다. 너희들 인부들 더 늘려가지고 안 할 놈들 나가. 인부들 더 늘리면 하는 사람도 분명히 생길 거야. 이 논리예요 지금 이 논리.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미사 요구를 붙이고 뭐 여러 가지 뭐 감언이설을 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노골적으로 그냥 말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의사들이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그냥 알겠다. 다 가면 알아서 하시오 하고 다 이제 그냥 정부의 의도대로 다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단순히 이제 3,000명에서 5,000명이 되고 그러면 이제 뭐 단순 계산으로 할게요. 단순 계산으로 약 60%의 이제 기존의 임금에서의 약 60%로 깎이겠죠. 1,000만 원을 받던 의사는 이제 600만 원으로 받겠죠. 신규 의사들은 600만 원으로 받고 대신에 이제
약 이제 그 2,000명이 더 늘어나니까 필수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신청을 한다고 칩시다. 뭐 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한다고 칩시다. 정부 여대대로 그렇게까지 그게 맞다고 이 악물고 고집을 피우니까 그렇게 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이제 응급실에 중환자를 이제 600만 원을 이제 이전에는 뭐 1,000만 원을 이제 받고 일을 했다면 이제 600만 원을 받고 서로 내가 하겠다 나겠다 해서 이제 됐다고 칩시다. 그럼 첫 번째 과연 그 의사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의학 교육이죠. 3,000명에서 5,000명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뿐더러 두 번째로는 이 이제 학생들 이전에는 3,000등 하던 학생이 5,000등 해도 의사가 오겠고 실제로는 5,000등이 아니라 이제 의사의 이제 그런 이제 직업의 질이 떨어지면 6,000등, 7,000등 뭐 예를 들어서 치대보다 더 낮아진다거나 특정 의대는 또는 이제 정말로 이 나라에서는 제가 진짜 이 한의학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WHO에서 인정하지도 않는 이런 학문을 오히려 의대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7,000등, 8,000등 하는 뭐 만등하는 학생들도 이제 의대로 오게 되는 거겠죠. 그런 의사들이 이제 바글바글하고 그런 의사들 중에서도 이제 당연히 학교 성적이 좀 낮은 의사들은 아이고 내가 중환자 가기로 해야겠다. 응급실이라도 가겠다. 왜냐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의사 됐는데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중환자학을 한다고 칩시다. 얼마나 의료의 질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더 큰데요. 기존에 1,000만 원을 받고 일하던 그런 중환자 의학인데 이제는 이제 TO가 수요가 이제 많이 늘었기 때문에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3,000명에서 5,000명이 늘었으니까 단순 계산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600만 원을 받고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특정 사람이 자기가 1,000만 원 받고 똑같은 일을 하다가 그것도 힘든 일이죠. 아주 힘들고 위험하고 소송이 리스크가 있는 일인데 600만 원을 받고 한다 치면 그분이 과연 똑같이 그 똑같은 노력과 똑같은 여러 가지 본인의 건강을 해치면서 그런 이제 희생을 할까요, 과연? 여러분이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단순히 진짜 이거는 뭐 카페에서 서빙을 하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단기 알바로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받다가 12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봉급이. 그런데 울기만 겨자 먹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카페 서빙하는 분들이 갑자기 많아져가 정부에서 늘려가지고 그러면 120만 받아도 아이고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거 일이라도 주어진 게 어딥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직업들은 페이가 그대로인데 안 되겠다. 나 그냥 이 카페 안 하고 내가 다른 데 가서 그냥 뭐 다른 일 차라리 뭐 쿠팡 알바라든지 다른 쪽에 일을 하겠다. 그러면 그 페이들은 똑같거든요. 쿠팡 알바들은. 차라리 대한민국의 모든 직업의 페이를 다 낮춰버려 가지고 아예 모든 어떤 직업이든 다 60% 이하로 낮춰서 어디든 갈 데가 없게 만들면 뭐 비슷하게 일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똑똑한 의사들 집단을 상대로 1,000만 원 주는 걸 600만 원으로 해라. 그것도 그냥 단순한 일도 아니고 너무나 힘들고 위험하고 소송 리스크가 높은 일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그것도 의대 6년, 최소 6년이죠.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 최소 5년이죠. 거기다가 수능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십수년, 거의 20년 가까이를 투자를 해서 겨우 의사가 됐는데 600만 원 받고 중환자와 수억의 소송이 걸릴 수 있는 중환자학을 해라고 합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힘든 일을. 제대로 된 중환자 의학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버텼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이런 중환자 의학과 이런 의료 시스템이 버텼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실 전공 선생님들 우리 이제 학생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그 이유 그 돌아갔던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사기친 겁니다, 사실. 지금 인턴 레지던트만 버티면 화려한 미래가 있을 거다라고 대학병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선배님들이나
위에 있는 연차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께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인턴 레지던트 할 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냥 다들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사실 알잖아요. 이 의사들이라는 게 얼마나 보수적이고 이 폐쇄적인 집단인지. 그냥 두려우니까 눈 감고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다 넘어간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집단이에요. 근데 이제는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 정부가 막타를 떼버린 거예요. 알아버려도 어떻게 되겠지 하고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니들 이제 끝났어 각오해 하고 정부가 날려버리니까 이 정말 폐쇄적이고 좋게 말하면 순진하고 좀 안 좋게 말씀드리면 좀 사회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못 찾겠다고 다 때려 던지고 나온 겁니다. 때려 던지고 나왔는데 그게 파업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직업 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그냥 본인들이 사직하고 나는 다른 곳에서 일하겠다. 대한민국 헌법의 권리를 누리겠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우리 뭐 진료 유지 명령 같은 거 다 위헌 판결이 다분한 그런 행정법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눈속임 하는 거예요. 위헌 결정 나기 전에 이 단기간에 어떻게든 속여 먹어가지고 의사들이 돌아가게 만들고 그 뒤에 위헌 결정 나든 말든 자기들은 이제 딴 데로 튀겠다 이거죠.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직 끝나면 되고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들은 자기들 뭐 다 마련해 놨겠죠. 식약청이니 어디니 제약예산이 다 찾기 마련해놓고 자기 가족들 다 피신해 놨겠죠. 국민들만 바보 되는 겁니다.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알아야 될 타이밍입니다. 국민들도 알아야 되고 이제 공부를 조금 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이제는. 왜냐면 바로 나 그리고 우리 주변 가족이 다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당신들은 저 파란색 옷 입은 잠바 입은 저 공무원을 믿고 있습니까? 저런 공무원들이 하는 말이 더 신뢰가 있습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밤잠 못 자고 피눈 흘리면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욕 듣고 그렇게 일하고 나왔던 의사들 말을 조금 더 신뢰를 해주겠습니까? 의사들은 돈을 참 원합니다. 그 돈을 원하는 이유는 너무 고생을 했고 보상 심리 때문에 원하는 거예요. 물론 의사들이 14만 명이에요. 정말 악독한 의사도 있고 사기치는 의사도 있고 대리수술이 아주 나쁜 짓 하는 의사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치면 뭐 어떤 직업도 다 똑같아요. 특히 14만 명 있는 직업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만 명이 넘어가는 이 직업군 중에서 비도덕적인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지금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비도덕적인 의사들을 당장 처벌해야 된다고 지금 목소리가 아주 크게 나오고 있어요. 이걸 지금 막고 있어요. 위에서는. 의협이니 의협 간부니 흔히 말하는 노이나 이 교수들 사이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막고 있어요. 이 젊은 의사들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대리 처벌하고 말도 안 되게 1분 진료 보고 허위 처방하고 하는 의사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이걸 막는 게 오히려 정부와 교수, 노이들이에요. 이제는 젊은 의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이 힘들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국민분들이 이제는 아셔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정부와 의사는 해결할 능력이 이미 없습니다. 정부와 의사 사이에서는 더 이상 서로 간에 그런 의사소통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다음 페이스가 왔습니다. 이제 이 다음 페이스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특히나 피해보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우리의 건강을 이 뛰어난 의료 시스템을 지금까지 잘 누리고 있다가 왜 저 파란색 옷 입은 잠바 입은 저 인간들이 대도하는 자기들의 위신과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대도하는 그런 명령에
복종하고 위헌적인 그런 행정을 남발하는 그런 거예요. 당신 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지금 우리가 짱돌을 던지고 처단을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인간들은 바로 저 파란색 잠바 입고 나와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뭐 필수련이 뭐니 무슨 대책이니 뭐니 하는 저 인간들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 인간들이 봐도 모든 일의 원흉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십수년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을 한 번쯤은 헝거실 가보셨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 바로 곁에서 국민의 몸을 만지고 국민 여러분의 말을 듣고 비록 뭐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서로 욕하고 서로 뭐 소리가 지르고 뭐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계속 국민 여러분의 몸을 만져온 의사들의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국민의 건강, 국민의 생명 뭐 으세으세거리면서 한 번씩 저기서 저녁에 방송을 통해서 발표하는 저 파란색 잠바 옷 입은 저런 인간들의 말을 믿겠습니까?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저 포함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의 지인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은 침묵하지 말고 저 고위공무원들, 저 파란색 옷 입은 저 인간들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납시다. 오늘은 제가 말이 좀 격앙이 됐는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건전하고 사상이 바른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여당 야당 뭐 좌파 우파 이딴 것은 다 집어치우고 정말로 공정과 정의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똑똑하면서도 맑고 바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